뽀뽀의 스케치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물을 스케치 없이 한번 그려보는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너무 예쁜 여신님 전지현님을 좀 준비해봤고요. 우선 사진을 고르는 요령이 좀 필요해요. 이목구비가 너무 사선을 보거나 측면을 보거나 한쪽이 너무 많이 머리카락에 의해서 가려져 있거나 그런 걸 고르시지 않는 것도 또 팁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얼굴을 좀 알아보기도 쉽고 해상도도 좀 높은 거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은 얼굴을 마스크팩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톤을 맑게 깔아 놓으시는 게 조금 중요해요. 이렇게 좀 중앙 위주로 그냥 살색의 스킨톤을 좀 깔아놨어요. 그리고 종이에 따라 다른데 마르는 시간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조금 기본 톤이 마르고 난 다음에 윤곽을 잡아주시는 게 번지지도 않고 좋을 거예요.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저 이제 스킨톤 물론 이런 붉은색들은 많이 쓰지 않지만 스킨톤을 좀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조색을 해줘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파스텔톤 색깔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 스킨톤을 좀 깔아보시면 좋을 텐데 초보이실수록 되려 저는 좀 스킨톤 물감이나 아니면 그런 고체 물감 같은 걸 구입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 일단은 이 형태나 이런 윤곽 잡는 것도 힘든데 색깔을 만들다가 얼룩해지면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좀 맑은 부분을 많이 좀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킨톤 색깔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스킨톤에다가 노란색을 조금 더 가미하면 약간 더 조금 동양인에 가까운 색깔을 낼 수 있고요. 거기에 약간 붉은 톤을 하면 뭐 볼이라든지 약간 상기된 얼굴 같은 것들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어요. 조금 뭐 검게 그을린 것들은 갈색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조금 스킨톤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황토색이라든지 요런 황토색 네, 요런 황토색 톤을 함께 섞어요. 두 가지 색을 좀 섞어가지고 섞어서 발색을 하면 이런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살짝 표현하기가 괜찮아요. 약간 핑크의 비율을 높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질 때는 양 사이의 구간의 너비를 잘 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일단 눈하고 눈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면 인상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오른쪽하고 왼쪽 중에 한 곳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전 대략적으로 여기 부분이 눈 앞꼬리 이 부분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는 코에 약간 빛나는 제일 오똑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남기고 스킨톤을 칠해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를 좀 남기고 여기랑 여기 구간 사이 너비를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여기 구간 사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거는 눈 모양이 사실 왼쪽 오른쪽이 딱 정확히 똑같지는 않아요.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높이는 거의 일치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여기 눈꼬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좀 확장돼서 어느 정도 지점에 있고 어느 높이에서 딱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지 보고 점으로 콕 찍어주시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점으로 찍고 좌표 설정하듯이 높낮이도 여기 높이 부분을 하나 잡았죠. 기준점은 하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맞춰주시는 게 낫거든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한번 연결을 쭉 해서 이쪽 부분에
딱 좌표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익숙하지도 않고 좀 드로잉이 힘드신 분들은 이걸 처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다가 계속 잘못된 선들을 한 번에 휙 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좌표로 위, 양 사이드, 아래 이렇게 3개 큰 지점을 잡아주고 그걸 천천히 연결하는 식으로 그리시는 게 가장 인물을 좀 유사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요 너비를 한번 보는 거죠. 요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붓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요렇게 어느 정도 너비인지 한번 실측을 해보세요. 이 사이즈하고 똑같은 크기의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가늠을 해보면서 아니면 내 그림 사이즈의 오른쪽 눈의 크기와 왼쪽 크기를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거기 끝나는 지점에 콕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아주면 조금 오차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사실 스케치를 하고 하면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충분히 되죠. 스케치를 하시고 하면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상태에서 좀 채색을 하실 수 있으니까 심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건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드로잉 연습도 한 번에 되고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조금 흑연으로 아무래도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보면 종이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그 흑연이 번지는 현상이라든지 약간의 좀 더 깔끔함을 위해서 스케치를 좀 덜 하고 좀 덜 담더라도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좀 괜찮은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을 똑같이 그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오늘 포인트로 우선은 똑같던 약간 그냥 담는 정도에서 그치더라도 인물을 좀 시원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스케치 없이 맑게 표현하는 방법을 위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눈매를 점을 찍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이쪽도 쌍꺼풀 라인이 이쪽에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만 살짝 표시를 해주고 라인으로 대각만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 라인은 스킨톤하고 약간 아까 조금 이런 황토색 계열만 살짝 섞어줬었잖아요. 이유는 나중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물로 붓끝으로 슥슥슥슥 문질러 버리면 잘못된 부분들을 얼마든 수정할 수 있거든요. 인물은 진짜 손톱도 너무 크고요. 티끌만한 차이로도 그 사람과 닮을 수도 있고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고 힘든 작업인데 콧대를 좀 잡아줄 거예요. 이쪽 코의 밝은 부분을 지금 잡아놨는데 거기 옆에 조금 더 색깔이 있는 분홍색을 써서 살짝 눌러주면 여기 밝은 부분도 그렇지만 이쪽을 눌러주면서 코가 좀 오똑하게 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톤끼리의 색깔은 완전히 변하는 어떤 색을 쓰기보다는 방금 썼던 색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식으로 색을 쓰기를 추천을 드려요. 방금 내가 스킨톤에 만들어 놓은 거에 핑크를 조금만 섞는다든지 황토를 조금만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깔 변화를 해야지 너무 많이 변하면 얼룩덜룩해 보이거나 자칫 원래 이제 본인이 의도하던 것보다 굉장히 어두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살짝 색 쓰는 거에 조금은 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물이 좀 이렇게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붓을 떼면 물이 이렇게 막 맺히는 경우도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붓끝이나 전체를 이용해서 흡수시켜서 맺히지 않게. 왜냐면 다른 것들은 오히려 그런 물 느낌들을 살려서 뭐 꽃이라든지 뭐 풍경이라든지 살리면 좋을 텐데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편이 훨씬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코에 여기 위에 소승 부분만 좀 잡았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눈하고 눈 사이 간격만큼이나 어려운 게 코의 길이에요. 코 길이를 상당히 길게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같아요. 콧대를 어디부터다라고 우리가 우리 얼굴을 만지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사진으로는 음영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모호해요.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고 어디부터가 뭐 끝은 약간
여기 코의 구멍을 기준으로 끝이라고 잡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또 인중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길게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여기다가 가능하면 연필로 선을 좀 그어 놓으시고 그림에 선을 긋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직접 연필로 선을 그어서 약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양쪽 눈 끝을 이렇게 살짝 연한 선으로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연한 선으로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가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일단 눈을 그려놨기 때문에 눈꼬리 위주로 여기서부터 코 끝이 어디까지지? 라고 이 절대적인 면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코끝도 그냥 편의상 내가 기준으로 잡고 싶은 예를 들어 콧망울이 끝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꼭 수학 계산하듯이 측정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길이감 요 길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요 길이감이. 그래서 요거를 이 눈하고 눈 사이 간격하고 비교를 해보신다든지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이 정도 길인데 세웠더니 거의 흡사하다. 아니면 여기로 쟀는데 이 비율보다 여기가 약간 길더라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내 그림에서 여기와의 간격하고 여기와의 간격을 비슷하게 하면 이 그림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그림을 그릴 건 아니지만 비율이 이 안에서 좀 통일이 되게 되죠. 간격하고 조금 더 길게. 여기가 코끝, 코 중앙에 제일 높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코끝이 이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콧망울은 딱 봐도 여기에요, 여기. 그냥 사진 위에다가 실제로 선을 늘려서 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기 코끝이 여기 보니까 눈 약간 시작점, 여기 조갯살 부분하고 맞닿죠. 이쪽 끝은 여기 눈 꼬리 시작점에 약간 더 안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양옆 좌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눈 시작점보다 조금 못 갔었어요. 그럼 이쪽이겠죠. 대략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이쪽은 여기 눈은 다 그리진 않았지만 저기서 시작점이니까 여기 정도로 보여요. 내려서 여기.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를 하세요. 이건 나중에 이따 색으로 물로 좀 지워도 충분히 잘 지워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잡았던 걸 기준으로 양옆을 콧망울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정해진 선 안쪽으로 코가 무조건 마무리가 되도록 살짝. 그리고 방금 아까 지우는 거 말씀드렸듯이 붓에 아무것도 안 묻은 상태에서 약간 물기를 제거하고요. 방금 찍었던 좌표를 살살살살 문질러서 좌표를 지워주세요. 다르지만 그래서 밑에 부분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핑크를 더 섞던지 아까 섞은 약간 갈색을 더 섞으셔서 밑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너무 어둡지만 않은 정도로 전체 음영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콧망울 옆에도 항상 왜 거기 기름기 되게 많이 생기는 부분 있죠. 거기도 살짝 더 잡아주셔서 옆에를 사이드를 확실하게 보이게끔 잡아주고요. 사실 눈썹은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중앙 위주로 잡으시면 편해요. 여기 중앙을 이렇게 딱 일자로 선을 그어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의 너비, 여기와 여기와의 너비를 보는 거죠. 양쪽에 보면은 지금 선을 이렇게 좀 옆으로 연결해보면 양쪽 약간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내려서 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정확히 직선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걸 참고로 하는 거죠. 직선으로 그었을 때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주시고 자, 아까처럼 좌표를 다시 한번 찍어주는 거죠. 먼저 오른쪽이 기준이었으니까 오른쪽 기준에 공간 얼마만큼까지 중심에 딱 좌표를 잡아줘요. 그리고 그걸 옆으로 이었을 때
똑바른 선은 이쯤인데 그거보다 조금 위였어요. 여기 좌표를 딱 잡아요. 그래서 여기가 센터일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이따가 나머지 눈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졌을 때 눈썹은 맨 마지막에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맞아 안 했던 밑에 부분 좀 볼을 확장해 놓을 부분하고 입술 밑에 부분까지도 조금만 전체적으로 어차피 입술톤도 무지 밝겠지만 그래도 스킨톤이 슬쩍 지나간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입술색을 덮을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뽀얗고 실제 얼굴색보다 약간 더 맑고 하얗게 표현하는 편이 훨씬 더 그림이 좀 예쁘게 돼요. 혈색도 좀 깨끗해 보이고요. 완전한 얼굴형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얼굴 면적을 살짝 티 안 나게 늘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붓을 굉장히 누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손끝에 힘을 의외로 빼서 살살살살 간지럼피듯이 그림 종이의 손상이라든지 데미지를 좀 최소화해서 주시는 게 중요해요.